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프로그램대로 관리하는데 당할 수소가 낮아지지 않고 공복혈당이 내려가지 않았다? 그럼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언제까지 해야 좋아지는가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빨리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도 많아서 아예 그냥 하란 대로 하면 저절로 역당뇨가 일어나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른 당뇨분들 췌장을 살리는 영양소 이야기해드렸죠. 오늘은 살찐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살찐 분들의 당뇨 탈출 첫 번째 목표는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을 5% 줄이면 인슐린 감수성과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혈압은 평균 5, 중성지방은 40만큼 감소합니다. 7%를 감량하면 당할 횟수가 줄어들고 당뇨병이 진행되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가량 감량하면 당뇨병 관해, 그러니까 당뇨병 약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당뇨약 먹는 당뇨병 환자도 좋아지는데 당연히 당뇨 전 단계는 더 좋아지겠죠. 살을 뺐을 뿐인데 당뇨 낳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살찐 분들에게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은 내장지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내장지방 때문에 발생한 당뇨는 내장지방을 없애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살찐 분들의 당뇨 탈출 첫 번째 목표는 뱃살과 내장지방을 녹이면서 체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제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셨는데도 아직도 체중이 줄지 않았다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학생의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은 선생님의 책임도 있죠. 제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살이 찌신 분들이 그냥 따라서 하면 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될 수밖에 없도록 풀코스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오징어 역사TV는 구독자 60만 명 중에 혈당 관리하는 분만 40만 명이 넘습니다. 열심히 따라하신 분들의 후기도 넘쳐납니다. 검증됐으니까요. 그냥 하시고 그대로 했는데도 안 되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살찐 사람들의 당뇨 탈출 첫 번째는 식단입니다. 살찐 분들은 조금 극단적인 식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48시간 음식을 먹지 않는 걸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48시간 물만 마시면서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는 건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어려워서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나마 어렵지 않게 따라서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시도해봅니다. 그런데 주변에 간헐적 단식에서 좋아졌다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제 주변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며 8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는 식사법인데요. 음식을 통한 칼로리 공급이 12시간만 끊겨도 우리 몸은 자가포식이라는 활동을 하며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복구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활동은 공복인 채로 16시간 정도 지나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16시간 금식하는 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루 중 공복을 유지하는 16시간도 때를 잘 맞춰서 지켜야 하는데 대부분 이걸 덜 효율적인 타이밍에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니 하다가 포기하는데요. 제대로 하면 한 달만 해도 효과가 나옵니다. 뭐가 틀렸냐면요. 대부분 점심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저녁 식후부터 다음날 점심 전까지 공복을 유지합니다. 이 방식이 MTRF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과 아침 점심을 먹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ETRF 방식과 차이점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무려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이고요. 90명을 대상으로 5주 동안 식단을 지키도록 하고 결과를 살펴봤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아침과 점심까지만 먹은 ETRF 그룹의 경우 인슐린 감수성 향상, 공복혈당 감소, 체중 감소, 염증지표 감소, 장내 미생물 다양성 증가의 효과가 단 5주 만에 나타났으나 점심 저녁을 먹는 MTRF 단식의 경우 인슐린 감수성이 약간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다른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시간대를 잘 지켜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굶는 시간은 똑같은데도 이렇게 효과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원래 해가 뜨는 아침에 인슐린 민감성과 혈당 처리 능력이 가장 높고 저녁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유전자에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대에 식사를 하는 게 유리하고요. 이런 생체 리듬은 장내 미생물의 생체 리듬과도 연관되어 장내 균총 환경이 좋아지면서 염증 개선, 그리고 염증 개선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저녁을 굶음으로 인해 수면에 영향을 주는 멜라토닌 분비나 간 대사에도 부담을 주지 않기에 아침 공복혈당까지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반면에 점심 저녁 식사를 하는 MTRF 간헐적 단식의 경우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지거나 저녁 식사량이 과량일 경우 생체 리듬에 어긋날 수 있으며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에 들므로 인해 자는 동안 인체의 수리 복구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녁형 인간인 올빼미형과 아침형 인간인 종달새형 모두 생체 시계는 아침 해를 기준으로 리셋되기 때문에 두 타입 모두 인슐린 민감성은 아침에 높아집니다. 하루에 2끼를 드신다면 아침, 점심이 가장 좋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침, 점심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푸짐하게 먹어도 되는 것이냐? 혈당 관리를 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 간헐적 단식할 때 음식을 먹는 8시간 안에는 뭘 드신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당까지 지켜야죠. 그래서 살찐 당뇨 전 단계와 살찐 당뇨 환자 모두를 위해 단계별로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나눴습니다. 4주씩 3단계로 나누는데요. 급속혈당 안정기, 안정혈당 유지기, 일상생활 연계기 이렇게 3개로 나눴습니다.
딱 12주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 잘 따라서 지키시면 살이 저절로 빠지고 당뇨 환자는 당뇨약 가지수가 줄어들고 당뇨 전 단계는 정상을 향한 역당뇨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약 종류에 따라 메포민 정도는 괜찮은데 복합제를 드시는 경우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면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밤량을 좀 줄여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진행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들은 살찐 분들을 위한 방법이므로 마른 당뇨나 마른 당뇨 전 단계 분들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조만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기, 급속혈당 안정기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밀가루 안 되고요. 설탕이 들어간 음료, 탄산음료 모두 안 됩니다. 이 시기에는 밥을 안 드시면 좋고 드시더라도 딱 한 숟갈만 드시면 됩니다. 잡곡이면 좋지만 잡곡이 아니라 쌀밥이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극단적으로 적기 때문에 혈당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혈당을 재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지키셔야 할 것은 기본적인 단백질 섭취량입니다. 탄수화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더라도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에 100g 근방으로 고정시키면 영양학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예외입니다. 뭘 드시면 단백질 100g을 채울 수 있는지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첫 4주의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당뇨를 유발한 것이 바로 뱃살과 내장지방이고 뱃살과 내장지방의 원인이 바로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잉여의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꿔서 뱃살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굳이 복잡한 방식으로 저장한 이유는 나중에 탄수화물이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그때는 저장한 뱃살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일 탄수화물을 규칙적으로 과량 섭취하니 저장한 걸 사용할 틈이 없죠. 그래서 계속 지방으로 쌓이기만 하는 겁니다. 이걸 역행하기 위한 방법은 탄수화물을 부족하게 공급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4주 동안은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살이 안 빠질 수가 없고 당뇨가 역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원리를 활용하면 굳이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고 하루 3끼를 다 먹더라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먹으면 살은 빠집니다. 당뇨도 좋아지긴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미 인증했습니다. 하지만 더 빨리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 조금 어렵더라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당뇨 탈출 KTX 과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세요. 그럼 하루 2끼에 무엇을 드시면 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각자 생활 패턴에 맞춰서 골라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2끼를 드시는데요. 모든 식단의 규칙은 저탄수화물, 고단백입니다. 이걸 지키시면 나머지는 자유롭습니다. 고단백의 기준은 하루 100g 근방의 단백질 섭취하시는 건데요. 그러려면 반드시 매 끼니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추천하는 육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침을 굶거나 간단히 해결하시던 분들이라면 이제 당뇨 탈출 KTX를 타셔야 하니 아침에 30분만 더 일찍 일어나셔서 여유롭게 제가 보여드린 육류로 푸짐하게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 없이 아니면 밥 한 숟갈과 고기와 채소만 먹는 겁니다. 거꾸로 식사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올라갈 혈당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배가 고프지 않게 2끼를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2끼 안에 어떻게 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단백질을 하루 100g 정도 채울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는데 그 고민 제가 다 했으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침을 저렇게 드시면 대략 30에서 40g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끼 점심 때는 밥 없이 샐러드를 도시락 반찬으로 싸세요. 양배추, 배추, 상추,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류 듬뿍 넣고 삶은 달걀 2개랑 닭가슴살 한 덩이만 넣으세요. 시중에서 파는 샐러드 소스 뿌리시면 당류 엄청나게 들어있으니까요.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 정도만 뿌리셔도 충분히 맛있고 배부르게 혈당 하나도 올리지 않는 건강 도시락이 됩니다. 물론 평소에 하지 않던 도시락을 싸다니는 방식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1기 첫 4주 평생 쌓아온 과거의 나쁜 식습관과 단칼에 이별을 해야 합니다. 급속 혈당 안정기에는 외식을 최대한 줄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생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달만 해보시면 됩니다. 바지 헐렁해지는 거 직접 느끼시면 계속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3기부터는 외식도 허용되니까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렇게 2끼를 드시면 대략 60에서 70g 정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에서 40g의 단백질은 간식과 보충제로 섭취하셔야 됩니다. 추천하는 간식으로는 이 스트링 치즈, 이거 롯데마트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맛이 좋고 이렇게 낱개로 하나씩 포장되어 있어서 휴대도 편하고 한 개에 단백질이 4g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거 4개, 5개,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단백질 쉐이크 혹은 제가 좋아하는 매일 99.9 이건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 단백질 보충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8시간 동안 드실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이 기본입니다. 간식을 먹는 이유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함이니 다른 방식으로도 보충하셔도 됩니다. 단 이것들을 반드시 8시간 안에만 드시는 것이 규칙이며 아침 7시에 첫 끼를 시작하셨다면 소화 시간까지 감안하여서 2시까지만 드시고 그 이후로는 금식하셔야 합니다. 금식하는 동안에도 물이나 차, 음료처럼 칼로리가 없는 음식은 드셔도 됩니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드립커피 괜찮고요. 라떼는 우유가 들어가니 안 됩니다. 녹차, 보이차 다 되는데 과일차 이런 거 달달하죠. 칼로리 들어가니 안 됩니다. 그렇다면 칼로리 없는 재료 음료수는 먹어도 될까요? 칼로리는 없지만 인슐린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영양제는 먹어도 될까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제제 칼로리 없죠? 먹어도 됩니다. 다만 지용성 비타민이나 지용성 영양제들 오메가3 같은 거 기름 들어있죠. 그럼 그 안에도 칼로리가 들어있으니 공복 중에는 드시지 마시고요. 식사하시는 8시간 내에 드시면 됩니다. 뭘 먹어야 할지 언제 먹어야 할지 다 정리되셨죠. 이렇게 잘 지키시면 첫 한 달째 피검사 결과로 중성지방 수치가 확 떨어져 있을 것이고요. 혈당도 낮아지는데 사람에 따라 LDL 수치는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기 급속혈당 안정기였고요. 이제 5주부터 8주까지는 2기 안정혈당 유지기입니다. 드시는 것은 그대로 1기와 똑같이 드시는데 이제 탄수화물 함량을 살짝 높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탄수화물 안 먹고 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냥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고 완전 잡곡으로 식후 최고 혈당이 손끝 체력의 기준으로 160, 연속 혈당 측정기로는 오차를 감안하여 180에서 190을 넘지 않는 항도 내에서 탄수화물 양을 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하던 말이죠. 이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시면 제가 영상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식후 최고 혈당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공복 혈당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수치입니다. 당뇨 전 단계가 당뇨로 발전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인자니까요. 혈당이 높게 치솟지 않을 만큼의 탄수화물 섭취량을 찾으셔야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이 연속혈당 측정기를 착용하시는 겁니다. 1기 급속혈당 안정기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혈당을 잴 필요도 없이 혈당이 낮습니다. 그런데 2기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시기이니 본인 몸이 허락하는 탄수화물 허용량을 직접 찾아서 그걸 지키시면서 식단은 1기 때와 똑같이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고르시되 잡곡밥만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2기 때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외식은 최대한 절제하셔야 하고 집밥과 도시락으로 해결하시는 시도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참으시면 3기부터는 외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8주까지 지키시면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요요가 오지 않고 뱃살이 빠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1기 때 LDL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2기 때는 탄수화물 섭취하는 만큼 다른 음식 섭취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 섭취량도 줄어들면서 지질 수치도 더 건강한 상태로 머물게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점점 더 건강에 가까워지는 시기고요. 마지막 3기, 9주에서 12주 일상생활 연계기는 그동안 지키신 식단을 유지하시면서 평생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습관 굳히게 하는 단계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계속 유지하시면서 3기에서 달라지는 것은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메뉴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삼겹살, 고등어만 먹는 삶이 아니라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물론 양 조절하면서 드셔야겠죠. 저는 짜장면 짝꿍이 시킨 거 딱 3젓가락만 뺏어 먹고 바로 젓가락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용량을 찾으시면 되는데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 방법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외식할 때는 밥을 4분의 1공기만 먹고 고기, 쌈, 채소 위주로 먹고 고추장이 기본으로 들어가 달달한 맛이 나는 국물이나 양념은 안 먹거나 덜 먹는 것으로 조절하세요. 이 정도의 기준만 지켜도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계속 실행하시면서 혈당 측정을 통해 더 데이터를 조금만 더 쌓으시면 이제는 제가 정해드린 식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혈당을 체크해서 나에게 맞는 탄수화물 허용량을 직접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판단력만 생기면 평생 혈당 걱정 없이 사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3개월간 여러분들이 시도할 식단 프로그램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운동과 영양소, 기타 수칙들까지 다 함께 하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프로그램대로 관리하는데 당화혈 수소가 낮아지지 않고 공복혈당이 내려가지 않았다? 그럼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 동안이나 먹으면 어떤 효과가 나올지 제가 다 확실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그냥 지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단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과 활동량 늘리는 수칙, 영양제,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살찐 분들의 당뇨 탈출 프로그램을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그동안 일이 너무 많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 오전에 몰아서 해드렸는데요. 건강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도 물어볼 데가 없는 분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괜히 죄송한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이틀에 한 번 답변 드리기로 계획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